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못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잠동조치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정장치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혼자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했다면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혹시 적용이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딱 4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연락 시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둘째,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 셋째, 상대가 나에게 연락해야 될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다. 넷째, 차단이나 무시 등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4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신다면 명백한 스토킹 범죄가 맞습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잘 정리해두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답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갖은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피해자 계좌로 이런 식 계속 송금을 하면서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 한 번만 답장을 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상 연락을 한번 받아줬다가 잘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꽤 말려들어가서 행위의 수위가 점차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고소를 했을 때는 이런 대화를 받아줬다는 사실이 추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경고할 필요도 없이 묵묵히 증거만 캡처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두려운 마음에 대화방을 삭제하고 통화 내역을 다 지워버리는 건데요. 모든 기록은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기록을 삭제한 상황이라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통화 내역을 확보하시고 부재중 전화나 다른 기록은 포렌식을 통해서 메시지 내용을 복구하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적이 있다면 영상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빠르게 해당 영상을 입수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즉시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면 충분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은 전 연인 관계가 가장 많은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경우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랑 싸움인 것처럼 잘못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기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거나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막 반복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호소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가 왜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와 증거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토킹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먼저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려주거나 잠정 조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여러분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물론이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시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위험할 때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다가 잠정조치 위반죄까지 추가가 돼서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방치할수록 집착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으니 보복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서둘러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해줘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합의서만 써주면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이런 반의사 불벌죄는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를 해줘도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 벌금형 이상 나오면 전과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합의에 응하기도 마음 먹으셨다면 합의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합의서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향후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에 1회당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합의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실제 성공 사례와 노하우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스토킹 고소나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스토킹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검토 후에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